그런데 이런 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은 북한군과 혼자 맞붙게 된다면 미군과 함께 싸울 때보다 전사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2026년 한국 사회가 그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 한국인은 지켜야 할 개인적 삶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3일 새롭게 이름이 바뀐 미국의 전쟁부는 2026 국가방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방어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진다. 이제 미국은 그저 제한된 역할만 할 뿐이다. 즉 위성, 이지스 해군력, 스텔스 공군력, 핵 억제력 등은 미국이 지원하겠지만 북한군을 직접 상대하는 지상전은 혼자서 책임지라는 뜻.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 이래로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한국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25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연구하라는 말은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9일 세차게 퍼붓는 장맛빛 속에서 전용기 바탄을 타고 한국의 수원 비행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글라스 맥아더. 당시 그의 공식 직함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그의 임무는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의 통치 때문에 그는 한반도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맥아더가 한국에 온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의 개인적 의지였던 셈. 딱 까놓고 말해 맥아더가 한국에 온 이유는 그의 친구 이승만과의 오랜 친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사료는 바로 1964년 출간된 맥아더 회고록. 내 전용기 바탄호는 북한 공군에 파괴당한 수송기들이 내뿜는 기름 냄새와 연기를 뚫고 대한민국 수원에 착륙했다. 나는 곧장 지프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가는 도중 나는 몇 번이나 북한 공군의 기총소사를 받았다. 서울에 도착한 나는 한강 뚝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거기서 내려다보이는 광경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서울 시내는 온통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강북에 있는 북한군은 박격포를 계속해서 쏘아대면서 한강 다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내 눈앞에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한국군 부상자들과 빨간 적십자 표지를 단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피난민의 행렬도 보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피난민 중 단 한 명도 화를 내거나 울부짖지 않았고 매우 조용했다.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온 강인한 민족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이런 참상을 지켜봤다. 대한민국의 방위 능력은 이미 끝난 것 같았다. 한국군의 힘으론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일반 민간인들은 침착하고 질서정연하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하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북한군이 한반도를 석권할 것이다. 우리가 해군과 공군으로 지원해봤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길밖에 없다. 내 휘하이 일본 주둔군 부대를 모두 한국에 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찌 되는 것인가? 나의 책임은 일본 방어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워싱턴은 대한민국을 방어하느라 일본의 방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훈령이 내려오지 않았던가. 이상이 맥아더 회고록의 내용. 맥아더는 현장에서 미 합참에 긴급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밖에는 방도가 없다. 강력한 육군 없이 해공군 지원만 갖고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콜린스 대장. 그는 직책상으론 맥아더의 상급자였으나 까마득한 육군사관학교 후배였고 계급도 맥아더보다 낮았던 상황. 1950년 6월 29일 늦은 밤 일본에 복귀한 맥아더. 그때 콜린스 대장의 답신이 도착합니다.
미 해군과 공군을 북한군 저지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메가더가 요청한 지상군 투입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30일 새벽 3시, 메가더는 다시 긴급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전문에서 메가더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를 다그칩니다. 우물쭈물 대지 말고 신속하게 지상군 파병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1시간 57분이 지난 1950년 6월 30일 새벽 4시 57분, 메가더 원스께서 건의한 한 개 연대 전투단의 전투 참가를 승인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지상군 참전은 이렇게 해서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어찌 될 것인가? 아마 트럼프 정부는 1950년보다 더 심하게 우물쭈물할 것입니다. 더구나 핵까지 가진 북한군을 상대로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군 지휘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에 완벽히 순응하는 관료형 장군들 뿐입니다. 나이도 가장 많고 계급도 높고 더구나 이승만과 친구였던 메가더처럼 본국을 압박하며 한국을 위해 미 지상군을 내던질 인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과연 국군은 단독으로 지상전에서 북한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한국군이 보유한 2000대의 K1, K2 전차와 수천 문의 K9 자주포를 거론하며 이 정도면 북한군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미국이 다른 지원을 해준다면 국군은 재래식 지상전에서 북한군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의 국군은 1950년의 국군과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의 문제. 사실 국군은 전쟁에서 온전히 혼자 힘으로 북한군을 쳐부수고 전세를 바꿔본 확실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도 북한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은 북한군과 혼자 맞붙게 된다면 미군과 함께 싸울 때보다 전사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2026년 한국 사회가 그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2026년의 한국 사회를 한 단어로 말하면 각자도생. 끝없는 무한 경쟁과 자산 격차를 겪으며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청년 세대를 넘어 사회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기심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입니다. 현대 한국인은 지켜야 할 개인적 삶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던지는 것보다 전쟁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어버린 사회 구조. 또한 군복무나 국가적 헌신에 대한 존경 따윈 없는 것이 솔직한 사회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미 지상군 파병이 결정되었던 1950년 6월 30일 새벽 4시 57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6년, 미국은 원래 미국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지금 우리 곁에 메가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전쟁이 났을 때 서로를 지켜주기보단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큰 한국의 차가운 현실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